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느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서울 양천구 신정 3동이고요. 네, 네, 여기 이제 푸른마을 아파트에 살고 있고 25평이요. 네, 네, 그다음에 평촌 네. 검기역 근처에 샛별 6단지의 아파트 14평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평촌은 언제쯤 파는 게 제일 아, 좋을지.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는 이제 애들이 크면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네, 내년에 바로 저희 집 앞에 서부트럭터미널이 착공을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네, 어느 정도 좀 더 기다려야 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물건 매도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일단 거주 중이신 신정동 푸른마을에 있는 아파트 말씀 주셨고, 평촌의 샛별마을 한양 아파트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촌의 그 한양은 몇 평이에요? 14평이요. 14평. 요거는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92년도요.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아, 분양. 그러면 여기 분양, 그러면 지금 여기 임대 주고 계시고, 네. 임대 주고 계시고, 분양 받은 거고. 여기 그 푸른 마을은요? 푸른마을은 2016년에 샀어요. 2016년에 매수, 네, 25평이요?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2억 7천이요. 2억 7천. 7천. 그럼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제일 고민되시는 게 어떤 거예요? 그 평촌 아파트를 네. 가 이제는 더 이상 오를 것 같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하고 그다음에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네. 조금 몇 년 후에는 평수를 넓히고 싶어서요. 네. 네, 그래서 서부터미널 그 개발과 이렇게 맞물려서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요.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지.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촌을 안 팔아도 내가 지금 집 사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관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만약에 평촌을 팔아갖고 그 돈을 어쨌든 뭐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보태야 될 거잖아요. 어쩌면 네. 그래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일단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일단 이 14평이 지금 분양받을 때 지금 이게 얼마 정도 가요? 제가 작년쯤 봤을 때 한 2억대 중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2억대 중반? 네, 2억대 중반. 가는데 지금 제가 그걸 왜 물어본 거냐면은 우리가 푸른 마을을 지금 16년도에 샀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촌 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비과세를 뭐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세금적으로. 평촌이요? 네. 오래 있었지만 2주택이라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비과세라는 거는 1세대 1주택에만 이제 주는 혜택인데 네. 이렇게 이제 거기 살다가 이사 가시는데 만약에 집이 안 팔린다거나 이런 경우들 때문에 보통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걸 그 기간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2016년도에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이때는 지금처럼 뭐 3년, 2년, 1년 줄어버린 게 아니니까 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아마 3년이었을 거예요. 네. 2주택 기간이 3년이었다라고 하면 근데 3년이 지금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3년이 일단 넘어가 버렸으니까 일단 이 평촌 거를 팔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내가 푸른 마을에는 서울에서 25평 소형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상황상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평촌 거를 매도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때랑 그 시기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규제가 걸려 있는 게 다 맞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2억 중반 된다고 하더라도 차익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평촌 뭐 분양가가 얼마나 했겠어요? 92년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2억대 중반에도 이게 아마 차익이 뭐 그래도 꽤 많이 날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그 이제 과표에다가 지금은 1억 아까 8,800에서 1억 5천까지 35%거든요. 세율이 네. 35%에다 2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5%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만약에 2억 남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1억 5천 남으면 한 7,500 정도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왜 그런 거냐면 사실 그냥 물건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논리로 가면 만약에 이 푸른 마을을 내가 30평대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네. 한다면 당연히 평촌 걸 팔아야지 맞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일시적 이주택이나 이런 게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걸 안 팔아도 가실 수 있느냐? 네, 좀 불가능하긴 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네. 이걸 또 안 팔고 이걸 팔면 또 여기서 세금이 나와 버릴 거라고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냥 그러니까 몇 가지의 그냥 제가 경우의 수를 얘기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서부 트럭 터미널에 있는 푸른 마을부터 정리를 하면 푸른 마을 같은 경우는 25평을 그래도 2016년에 잘 사셨어요. 만약에 30평대를 샀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도 네, 25평이라도 그때 사서 다행인 거고요. 네. 지금 뭐 서부 트럭 터미널 때문에 뭐 올랐다고 하는데 서부 트럭 터미널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곳이에요, 얘기가. 네. 그러면 거기 앞에 뭐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뭐 목동선도 지나갈 거고요. 네. 뭐 이런 것도 뭐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앞으로 갖고 있으면은 뭐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부 트럭 터미널도 있고 목동선도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거요? 서부 트럭 터미널. 아, 그러니까 서부 트럭 터미널도 물론 작용을 했을 거고 목동선도 작용을 했을 텐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쌌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좀 낮았다는 거죠. 아, 네, 맞아요. 금액이 낮다 보니까 그런 호재들로 인해서 수요층들이 몰려오고 그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액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좋은 현상인데 지금 이제 고민하는 문제가 33평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동하는 문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갈아타야지. 왜 네. 그러냐면은 내가 실거주인 상황인 거,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25평은 올라가고 33평은 안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같은 단지라고 하면은 33평도 올라가야 25평도 따라 올라가는 거, 25평이 밀어야 33평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실거주까지 생각하고 내가 평수를 늘리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부터 물어봤는데 네. 이 평촌의 14평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여기도 25평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6단지에도. 네, 있어요. 25평의 상승폭에 비해서 적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평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평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매수로 전환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상승폭이 25평이나 이런 그러니까 실수요층들이 붙는 아파트보다 상승폭이 되게 낮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세금이 어쨌든 일시적 이주택을 놓쳤기 때문에 세금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내년 6월 1일이 지나면 이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더 많이 커져요. 네. 이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내가 33평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세금을 부담을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돈을 보태서 이 푸른 마을 같은 경우를 비과세를 올해 받아야겠죠. 네. 올해 받아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 6월 1일 날 되면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내년에는 평촌을 팔면 그 이후로 또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도가 많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33평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팔고 올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가 여기 푸른 마을은 비과세를 하나 받고 33평으로 갈아타는 거고요. 네. 내년이 넘어가면 일단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6월 1일이 지나면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다라고 하면 상황에서는 올해 안에 평촌 걸 팔고 그래야 푸른 마을도 자유롭게 매도를 하고 옮겨갈 수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네. 그게 첫 번째 경우의 수고요. 네. 만약에 두 번째, 지금 상황에서 제가 세금이 뭐 35% 45%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45%가 나오는데 너무 세금이 비싼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또 못 팔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못 판다라고 하면은 이사도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두 개를 그냥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이걸 만약에 못 팔 것 같다. 나는 25평에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네. 두 개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만약에 내가 33평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가 지나면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복잡해지고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촌 거를 세금을 분다 하더라도 올해 매도를 하고 해놔야 내가 푸른마을이든 어디든 33평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우의 수를 두 개를 얘기를 드렸는데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평촌 거를 매도하고 네. 33평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거주의 측면에서도 좋고 25평들이 뭐 금액들이 올라간다는 하지만 결국은 33평 수요가 대다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걸 가지고 제가 무조건 매도하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의 경우를 수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평촌 거를 판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평촌 거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무조건 올해 파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이 넘어가 버리면 지금 우리 푸른마을 양도세도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게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올해 안에 잔금까지 받아내야 돼요. 평촌 걸. 네. 그래야 내가 푸른마을을 여기까지 돈도 보태고 내가 양도세도 훨씬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더 궁금한 거 네. 있으세요? 근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평촌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이 14평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안 판다라고 하면 그냥 유지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일단 평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서울 쪽이나 이쪽들이 금액이 지금 아직까지도 내려앉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4호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유지되고 기반 시설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촌의 금액은 지금 현재를 유지하고 약보합을 좀 유지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14평이라 그 수혜를 다 못 가져가겠죠.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지금 푸른마을 있는 쪽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부 트럭 터미널도 그렇고 그리고 그 목동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또 향후에 거기 앞에 신정뉴타운 입주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까지 같이 호재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유지를 시킨다 그러면 저기도 충분히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남아는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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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부트럭터미널이 내년에 착공하는 거는 맞는 거죠? 글쎄요, 거기 착공한다는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아, 그거는 네. 이제 계획이다 보니까 뭐 착공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거는 착공될 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그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서부 트럭 터미널도 좋고 목동선도 좋고 신정뉴타운도 좋은데 일단 중요했던 건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되게 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도 사실 요거 20평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지금 한 5, 6억 하는 것 같아요. 5, 6억 정도 한 5억 대금 나온다는 거네요. 네. 그럼 20평대 그래도 푸른마을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연식. 아니 지금 한 15년쯤 된 15년 정도 됐어요. 네. 15년 정도 되고 어쨌든 20평대 5억대라고 하면 사실 금액 지금도 높다고는 못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라면은 무조건 30평대로 갈아타는 게 사실 맞아요. 네. 실거주에도 좋고 금액 상승폭도 더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